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백길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제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부산에 사는 막내 여동생이 자꾸 전화를 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걸어도 보세요. 나이 들면 여자들은 골다공증도 생기고 근력도 빠지면 큰일 난대요. 언니 혼자 있으니까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울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3, 40분씩이라도 꼭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언니, 요즘은 몸 건강도 건강이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울증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사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지 벌써 5년째인데 요즘 참 외로웠거든요.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살도 많이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말을 듣고 며칠 전부터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았지만 막상 나가보니 새로운 기분이 들더군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보고 가끔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운명적인 날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끝자락 쓰레기통 근처에서 작은 흰색 털뭉치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더러워져 있고 털은 헝클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목에는 낡은 목줄이 걸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키웠던 아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건지.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작은 눈망울로 두려운 눈빛을 하고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너무 슬픈 표정이었어요. 제대로 못 먹었는지 엄청 말라 있었고 몸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얘야, 누가 키웠던 거니? 어떻게 여기 혼자 있어? 말을 건네니까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마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혼자 떨고 있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갈래? 천천히 손을 내밀었더니 처음엔 움츠리며 몇 발자국 뒷걸음질을 쳤어요. 괜찮아, 너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가자 했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살짝 핥아주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안심되면서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데려오는데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고 정말 아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그 작은 몸에 상처투성이가 됐니? 강아지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강아지 쓸 물건을 뭘 사야 할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그동안 관심도 별로 없어서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누렁이를 키우기는 했어요. 그나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에 남아있는 건 우리 집에 누렁이가 있었다는 것 정도니까요. 어린 강아지는 처음이라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막막했어요. 먹을 밥과 패드 그리고 껌, 영양제 우선 급한 대로 몇 가지를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고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겨주고 온몸에 상처난 곳에는 연고도 발라줬어요. 그리고 밥을 주니까 배가 고팠었나 봐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설기야, 잘 먹네. 아이고 이뻐라. 어서 먹어. 그래, 그렇지.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어서 이름을 백설기로 지어줬습니다. 제 성을 따라서요.
저는 딸이 6이나 되는 딸 부잣집의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제 밑으로는 남동생 보라고 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었다네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설기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어요. 설기야,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내가 너 엄마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다음 날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더 큰 상처는 없는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어?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가니까 원장님이 설기의 온몸에 상처가 많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못 먹었는지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설기의 마른 몸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먹이는 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몸의 상처는 연고를 발라서 나아지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하고 다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설기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하던 걸 멈추고 떨고 있고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고 밥을 먹다가도 큰 소리가 나면 벌벌 떨면서 구석으로 달아나곤 했습니다. 분명히 버려지기 전에 많이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설기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기야,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차츰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제가 밥을 먹을 때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고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자고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요즘 저는 설기 덕분에 운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 설기 운동시키고 저도 운동하면서 함께 건강해졌거든요. 설기야, 운동 갈까? 매일 아침 먹고 나면 이제는 설기가 먼저 운동하러 가자고 알고 나섭니다. 설기는 참 기특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어쩌다 비가 오는 날은 설기야, 비 오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운동 못 나가는데? 하면 벌써 알아듣고 그 이쁜 눈을 껌뻑거립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마음이 설기 덕분에 정말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내게 이런 큰 기쁨이 되어 주다니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설기가 저희 집에 오면서부터는 먹이고 씻기고 운동도 시키고 놀아도 주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설기를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기가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돌봐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설기가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어 주니까 하루가 즐거워지더라고요. 설기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응. 너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도 안 나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설기를 데려온 지 8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설기야, 자자. 코 자고 내일도 날씨가 좋다니까 엄마랑 운동 가자. 우리 설기 이제 튼튼이가 다 됐네. 아이 이뻐라. 어디서 이런 천사가 엄마한테 왔을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순하던 설기가 제가 누워있으면 허리 뒤쪽을 발로 꾹꾹 누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낑낑거리기도 하고 컹컹하고 짖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불편한가? 아니면 원하는 게 있나 싶어서 관찰을 했어요. 물그릇도 확인하고 밥그릇도 확인하고 화장실도 확인했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제 허리를 누르면서 울었어요. 설기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날부터 설기가 저를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더 심하게 짖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앞을 막고 서서 심하게 짖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설기야,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어디 아픈 거야?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얘가 왜 이럴까? 어디가 단단히 잘못됐나? 한번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예방접종도 시켜야 한다던데. 가보자 하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설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병원 원장님은 지금은 크게 아픈 곳은 없고 건강합니다. 예방접종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 그렇게 지나갔어요. 설기는 계속 제 허리 부분을 발로 누르고 짖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더 심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어쩌나 얘가 왜 이럴까? 아픈 곳도 없다는데 설기야 어야 갈까?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설기를 데리고 경로당에 갔습니다. 혹시 다른 어르신들이 뭔가 아실까 해서요. 길람 씨, 설기가 요즘 어떻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김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김 씨는 저보다 1살 어린 분인데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요즘 이상해요. 제가 누워있으면 허리를 계속 누르면서 짖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나? 오죽하면 동물병원에를 데려갔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건강하다네요. 그게 더 답답하다니까요.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싶은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 씨가 설기가 허리를 누르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길람 씨, 혹시 TV에서 본 건데요. 강아지들이 주인이 아픈 걸 알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 설마요. 강아지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해외에서 주인하고 산책하다가 주인이 저혈당으로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차에 가서 짖어서 주인을 살렸다고 해요. 하긴 옛날부터 간혹 그런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우연히 병을 발견했다가 강아지가 알려준 거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우리도 자식들 키울 때 내 자식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하고 내 자식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참 자식이 얼마나 이쁘면 자기 자식들은 천재인 줄 알까 하면서 한바탕 그냥 웃고 말았네요. 처음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안다는 건지. 하지만 설기의 행동이 워낙 이상하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며칠 더 지났는데도 설기는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 허리를 누르고 짖고 저를 눕지 못하게 하고. 얘가 왜 이럴까? 갑자기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설기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설기야, 엄마 병원에 갔다 올게. 잠깐 놀고 있어.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동네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르신, 강아지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 원하시면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피 검사를 했는데 췌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설기는 더욱 심하게 제 허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는지 이건 기적적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췌장암이라니. 그런데 동시에 설기가 떠올랐습니다. 설기가 계속 제 허리를 누르면서 짖던 모습이요. 의사 선생님, 혹시 강아지가 사람의 병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개들이 후각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암세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감지한다는 보고들이 있죠. 어르신의 강아지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르신 정말 천운이십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강아지가 주인을 지킨 일화를 들은 기억은 있었어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88세의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주인을 강아지가 자신의 몸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킨 강아지의 일화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설기가 나를 살리려고 매일 내 등을 밟고 누르고 지저댔다니.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설기를 보는데 정말 고마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만약 설기가 없었다면 저는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알았을 텐데 설기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설기야, 고마워. 내가 엄마를 살려줬구나.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은혜를 갚는 거야? 그러느라고 그렇게 매일 힘들게 엄마한테 말했던 거야? 빨리 병원에 가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기를 꼭 안아줬어요. 설기도 제가 병원에서 돌아온 걸 아는지 꼬리를 정말 열심히 흔들더라고요. 3일 후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설기가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평소처럼 허리를 누르거나 짖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마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 기간 동안 설기는 정말 좋은 간병견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살짝 꼬리를 흔들어주고 정말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설기는 여전히 제 곁에서 천사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게 맞아주고 산책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제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자죠. 이제는 허리를 누르거나 짖지 않아요. 제가 건강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날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면, 설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설기가 제 병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동생에게 전화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산책을 하라고 한 것도, 설기를 만난 것도, 모든 게 다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자식들도 설기를 정말 고마워해요. 이제는 명절 때마다 설기 간식도 사다 주고, 설기 옷도, 껌도 설기가 좋아하는 선물도 챙겨오죠. 엄마 목숨을 구해준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설기를 신기하게 보세요. 김 씨는 역시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분들도 설기를 보면 생명을 구한 강아지라고 하시며 귀여워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설기도 처음에는 버려진 상처로 많이 아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살면서 서로 치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족을 얻었고, 설기는 따뜻한 집과 사랑을 얻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제 생명까지 구해준 거죠. 사람들은 가끔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의 병을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과학적인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설기가 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저도 가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설기가 내 병을 알고 나를 구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설기와 함께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설기를 처음 만났던 그 산책로를 지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설기는 지금도 가끔 제 허리 근처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요.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 건강을 살피고 있는 거죠.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길에서 버려진 동물을 만나신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에서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주세요. 제 동생처럼 운동을 권해주시고요. 그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는 정말 소중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기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도 설기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어요. 하얀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아요. 제 생명을 구해준 작은 천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때로는 작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족의 사랑으로, 때로는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찾아오죠. 중요한 건 그런 기적들을 알아보는 마음이에요. 저는 설기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족을 얻었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설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버려진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설기가 제게 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작은 생명을 만나신다면 한 번쯤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와 설기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기가 저에게 준 기적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모든 분들께 설기 같은 천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